안녕하세요, 지성입니다. 예, 장마 시작되고 해서 또 덥고 습한데요. 건강들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인터뷰했던 전원생활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게 농민신문 자매지고 궁합문화 발행되는데 전국 농협 같은 데 배포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좀 구경하기 힘든 잡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9년 1월호부터 한 16회 연재를 했었는데 그때 뭐 좀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만두게 됐는데 이때 인터뷰하신 분들이 굉장히 제가 평소에 만나기 힘든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이 잡지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도 사진이 너무 좋습니다. 이때가 이제 곽재훈 선생님 그 인터뷰를 했을 텐데 사진이 이렇게 그 두 면으로 털어서 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보는 맛이 있는 잡지라고 생각되는데요. 곽재훈 시인님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포구기행이라는 또 기행집도 인기를 끌어서 아마 전원생활에 포구기행이 연재됐었기 때문에 아마 좀 이렇게 인터뷰도 쉽게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곽재훈 시인님 만나러 춘천에 내려갔을 때 저를 처음에 제 얼굴을 보자마자 처음에 곽재훈 시인님께서 하신 말씀이 낯을 좀 가리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곽재훈 시인님 일행분들이 빵 터졌습니다. 곽재훈 시인님이야말로 낯을 가리기로 정평이 나신 분이거든요. 웬만하면 인터뷰도 잘 안 하시고 좀 어떤 행사나 이런 데 얼굴을 내미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하시는 분이시라서요. 그래서 또 소중한 인터뷰가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때 일단 제목이 이렇게 삶이란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 시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곽재훈 선생님의 말씀을 따서 제목을 지어봤고요. 네, 그 인터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천에서 곽재훈 시인을 만나 9시간을 보냈다. 차를 타고 여수 남쪽 끝 바다까지 다녀오고 순천을 흐르는 동천 산책도 하고 밥도 두 끼를 같이 먹었다. 지난 몇 년간 내가 보낸 시간 중 가장 아름답고 신비한 하루였다. 이렇게 제가 느낀 대로 정말 제 딴에는 좀 신비로운 하루를 보낸 것 같은 생각에 이렇게 적었는데 곽재훈 시인님도 이 글을 보고 자기도 좀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더욱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이렇게 사진이 크게 들어가고 이렇게 편집이 됐는데요. 곽재훈 시인이 내게 건넨 첫 마디는 낯을 가리세요였다. 그 말에 동행이 박장대소했다. 낯을 가리는 두 말띠 남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화를 나눴다. 저 띠동갑이라 저보다 12살 많으십니다. 시인은 얼마 전 곽재구의 신포구 기행을 펴냈다. 곽재구의 포구 기행 개정판도 곧 나온다고 했다. 시인은 1997년, 98년이 글쟁이로서 전성기라고 회고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일까 하는 고민과 함께 매문을 한다는 콤플렉스도 많았다. 시만 쓰고 살 수는 없을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시인은 포구 기행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환생이었다고 했다. 아침에 금빛 햇살 받으며 떠난 배가 해질 때 다시 폭우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생의 에너지를 얻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인은 위로의 말을 건넨다. 절망한 누구라도 땅끝에 가면 새가 되어 날 수 있어요. 너무 멋진 표현이죠. 절망한 누구라도 땅끝에 가면 새가 되어 날 수 있다. 당시 한 달 평균 30개의 기고를 하던 시인은 2001년 순천대 교수직을 맡았다. 그는 그것을 삶의 행복한 것이고 도피였다고 했다. 그런 그를 위로해 준 것이 와운바다였다. 5년 동안 매일 그곳을 찾았다. 2009년에서 2010년 540일간 시인이 머물렀던 인도의 마을 이름은 산티니케탄이었다. 힌디어로 산티는 평화, 니케탄은 마을을 뜻한다. 시인은 순천에 와서 와운바다를 만났고 인도 여행을 하면서 산티니케탄을 만났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와운 산티니케탄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뭐든 고이면 썩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시인은 어떤 존재냐고 물었다. 시인은 세상에서 가장 누추한 것, 허름한 것,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이 인사하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는 가장 아름다운 인사를 소개했다.
나마스테와 자익으로. 나마스테는 나를 사랑하는 내 영혼이 신이 당신의 영혼도 사랑해 주기를 이란 뜻이라면서 가장 시적인 인사라고 했다. 자익구루는 스승이란 뜻의 구루와 승리라는 뜻의 자익을 이어서 직역하면 선생님의 승리가 된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가 보기 좋은데 널 이렇게 만든 선생님이 누구냐? 그 선생님을 위하여 경배라는 뜻이란다. 이런 심오하고 철학적인 인사를 나누는 사이에서 싸움이 있겠느냐고 시인은 물었다. 시인은 그런 인사말을 나누는 사람이고 인사를 나누는 사람이고 신은 평화 속에서 반짝이는 언어의 별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다. 시인이 세상에서 가장 누추한 것에 인사하는 사람. 이건 작은 제목인데 읽었네요. 시인은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아니 꿈속에서도 시를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시인은 요즘 순천 시내를 흐르는 동천을 걸으면서 매일 시를 썼다고 한다. 그 신작을 모아 곧 시집을 발간한단다. 그리고 다른 시들을 묻고 올해 발간한다고 했다. 시인의 독자들에게 이만큼 큰 선물도 없을 것이다. 시인은 요즘 내가 조금씩 내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자족감, 그런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인간이나 작가로서 마음이 편해진 계기가 있다고 했다. 1989년, 1990년 두 해에 걸쳐 연속 2달씩 중국을 여행했을 때였다. 1980년대 중반 우리나라 문학의 화두 중 하나가 민중문학 민중시였는데 그 당시에는 창작 주체는 노동자여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고 시인 스스로도 그 이야기에 동조했다고 한다. 그래서 노동자가 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했던 시인은 중국의 창작 현장을 둘러보고자 했다. 그때 사회주의 이념이 있지만 이미 사회주의가 아닌 중국을 보면서 깨달았다.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론에 의해서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정말로 성실히 열심히 할 때 좋은 세상이 찾아온다. 나는 작가로서 내 몫을 하면 된다. 그러면서 시인의 작품 변했다. 아기 참새 찍구라는 동화집을 냈고 꽃보다 먼저 마음을 주었네라는 시를 냈다. 시인은 그때부터 작가로서 마음의 평화로움이 생겼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2002년에 비로소 포구기행을 책으로 묶어낼 수 있었다. 험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시인은 어려서부터 따뜻함이 차가움을 이긴다는 생각을 하면서 결심했다. 원망을 하는 순간 저는 죽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저랑 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제가 취할 작가 정신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시는 뭐냐고 물었다. 시인은 답했다. 좋은 시는 아주 쉬운 언어로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따뜻해야 하고 촉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다음 페이지에는 곽재우 시인님 사진이 큼지막하게 한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편집 예쁘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어떤 것이 좋은 시인지 스스로 판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 하면 눈물입니다. 울면서 쓴 시가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나 시인이 눈물을 100방울 흘리면서 써야 독자는 한두 방울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을 다해서 쓴 작품을 보고 아침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시인 거죠. 제가 쓴 것 중에 아끼는 작품이 있어요. 아기 참새 찍구라는 동화를 쓰고 마침표를 찍는데 그 위에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잉크가 번지는데 그 느낌이 좋았습니다. 시인은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에 드는 도반, 친구를 맞았을 때 혼자인 여행자의 권태는 설렘과 영감으로 뒤바뀐다 라고 포구기행에 썼습니다. 기억에 남는 도반이 있냐고 물었다. 시인은 사람을 도반으로 삼으면 실망하고 상처받게 된다. 언제 사람을 도반으로 삼냐 하면 내 에너지가 넘쳐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때 라고 말했다. 베풀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생각이 없다면 상처받을 일도 없다는 말일 것이다. 시인은 바람, 꽃, 강물, 시간, 사람들의 웃음소리, 음식 냄새, 이것들이 다 내 도반이다. 사람 자체보다는 그 사람이 속한 환경들, 그런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시인은 좋아하는 시인에 대해서도 말했다. 강은교 시인인데요. 1969년부터 1974년까지 쓰인 시들을 아주 좋아하죠. 정호성 시인의 젊은 날 시들을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고은 시인이 1970년부터 1980년 이전까지 썼던 시들을 좋아해요. 어느 시인을 한 생애를 통틀어서 좋아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성복 시인의 첫 시집을 아주 좋아했죠. 본인의 시 중에서도 애착이 가는 시를 물었다. 시인은 내가 건넨 질문 중에서 가장 오래 뜸을 들이다 겨우 답했다. 사평역에서 시집을 보면
뒤에 대인동 연작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두 편하고 서울 세노야 시집에 김밥이라는 시가 있을 거예요. 김밥은 먹는다. 김밥을 먹는다. 광주 미 문화원 골목으로 시작하는 사평역에서에 대해서는 지금 봐도 잘 썼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그 시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제 것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시인은 꼭 대답을 해야 한다면 지금 쓰고 있는 시라고 말하는 것이 답이라고 했다. 그래야 좋은 시를 쓸 수 있다고. 현재 쓰고 있는 시에 최고의 열정이나 애정을 쏟을 때 좋은 시가 나오는 거라고. 시인은 신포구기행 격렬 비열도 편해서 격렬함과 비열함, 삶이 펼쳐진 이승의 시간에서 이 둘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은 드물 것이다. 두는 내 시 안에서 끝없이 부딪히며 깊은 부끄러움과 절망을 안겨주었다라고 썼다. 격렬함과 비열함에 대한 질문을 받은 시인은 이렇게 답했다. 하루하루 열정으로 살지 못하면 비열한 거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제가 동천 산책하면서 바람 만나고 햇볕 만나고 한국 현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시를 쓰는 시간이 비열하지 않은 시간이죠. 그런데 저한테 있어서 격렬하지 않은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죽었죠.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해도 죽을 수 없었던 건 죽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너무 억울해서였어요. 그 당시에 제 10계명이 있었는데요. 제 1계명이 뭐였냐면 매일 10편의 시를 쓴다였어요. 그것을 실행하려고 혼신을 다했죠. 시인에게 마지막 말을 부탁했다. 시인은 자신이 가진 것을 많이 사랑하라고 했다. 제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저를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1년의 자두 같은 딸기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는 것 삶이란 그 시합이니까요. 예, 첫 제목에 뽑았던 대로 삶이란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 시합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같이 밥 두 끼를 먹으면서 차도 마시고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 전 분량은 300매가 넘는 한 350매 정도 됐는데요. 여기서 발표한 분량은 20매 정도 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그 풀 버전도 아마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내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두 군데 출판사하고 좀 어그러지면서 좀 어긋났는데 가능하면 공동구매라도 아니면 그 예약 판매라도 해서 꼭 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